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으로 모레부터 학교 급식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천에서 비둘기 수십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광주시는 누군가 일부러 독극물을 뿌린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해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고로 가동이 중단됐고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은 아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대회 참가 역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세기의 만남으로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살아났다고 보고 다시 한번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제수영연맹 피나가 정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 등록 기간은 지난달 24일까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이 시한은 좀 더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참가 의사만 미리 밝힌다면 대회 개막 전까지 출전 선수 등록을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주 종목이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이라는 점에서 대진표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영연맹 측에서도 그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하게 되면 특별 조항을 발의를 해서 그 등록을 받아주겠다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이용섭 광주시장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싶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육, 문화 교류와 소통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여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측의 참가를 기대하며 개막식 600여 석을 비워뒀던 광주시. 올해 수영대회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입장권 판매율도 90%에 육박했다는데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수영대회 감상법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수영의 꽃으로 불리는 경영 종목에 대해서 송정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수영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영 종목은 100분의 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집니다. 터치패드를 누가 먼저 찍느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선수들이 얼마만큼 더 발전했는지 또 대회 신기록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준비를 했는지 등등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전망 속에서 박정감 있는 대회를 참여하고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더욱더 즐거운. 이번 광주 수영대회에서 경영 종목은 50m 단거리부터 1500m 장거리까지 4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전체 금메달 개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영 종목에서 눈여겨볼 선수는 단연 카일렙 드레셀 선수로 지난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7관왕에 올라 펠프스 D를 이어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순양 선수와 미국 여자대표 선수인 KT 레데키 선수 역시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나 획득하는지 관심사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김서영과 임다솔 선수가 메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서영 선수는 지난해 아시아 경기대회 개인 혼영 2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임다솔 선수는 100m 배영 종목에서 최근 연이어 한국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은 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종목이다 보니 영법이 발전돼 왔고 수영복에도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1998년 등장한 전신 수영복은 한 해 100개가 넘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도왔고 결국 기술 도핑이라는 말까지 나와 2010년부터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부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질이 방수 코팅된 재질이기 때문에 실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대략 1분 30초에서 2분 사이 동안에는 물이 완전히 흡수가 안 되거든요. 수영의 꽃이라 불리며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경영 종목.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선수가 스타덤에 오를지
전 세계 수영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모레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 등에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에는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4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학교를 비우게 돼 안타깝다면서 학부모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노동의 대가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사회에 나갈 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교육청은 파업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단축 수업이나 대체 급식 등 자체적인 대책을 일선 학교에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임금제 확보 이런 그 대정부 투쟁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파업입니다. 광주에서는 5개 구청 공무직 노조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직만 차별하는 퇴직금제도 개선하라! 오는 9일에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잇따르는 파업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노동 정책은 거의 이제 파기됐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연쇄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임시의 기간 동안 5.18 특별법을 처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즉각 추가 협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합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당 국회의원들은 또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매듭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화염과 연기가 1시간가량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하늘을 온통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끝없이 타오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코크스 공장과 고로 등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밸브가 개방됐고 이후 큰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진동을 한 게 빵 하더니 저 굴뚝들마다 불이 다 붙었어요. 저 전쟁 날려갔어요. 좀 있다가 소방차가 옵니다. 제철소 측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잔류가스를 태워 배출하는 과정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다행히 화재나 폭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캐한 연기가 인근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5개 고로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 정밀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철소 측은 내부에 있는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중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전 사태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에 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천에서 비둘기 60여 마리가 떼죽음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루에 비둘기 수십 마리 사체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남광주시장 인근 광주천변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야생 비둘기들은 뒤편에 있는 광주천과 이곳 차도 아래 위치한 광주천변에서 때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시와 동구청이 수거에 나선 결과 60여 마리가 넘는 비둘기 사체가 이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비둘기가 죽어서 뭐 짐승이 무너지거나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저기 누가 가지런히 딱 7개를 딱 놔두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 막 털이 빠져 있고 핏자국도 있고. 동구청이 비둘기 사체의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누군가 비둘기들을 쫓기 위해 독극물을 놓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심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독극물로 죽이는 건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그런 인위적인 폐사로 얘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수사를 해야겠죠. 지난 2017년에도 광주시 한 도로변에서 비둘기 9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지만 사체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아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식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는 하루, 정확한 집단 폐사 원인을 살피는 데는 보름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창고 지붕에서 일을 하다 떨어진 40대 노동자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장등동의 한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44살 김모 씨가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했던 점 등을 토대로 현장 소장 41살 박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 등에서 소란을 피워 직위 해제된 현직 경찰관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저녁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술집에서 두암지구대 소속 53살 오모경위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모경위는 지난 16일에도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화순군과 산림조합 사이의 관급공사 금품 로비 사건과 관련해 구충곤 화순군수가 사과했습니다. 구 군수는 오늘 정례조회에서 군정을 이렇게 펼치라고 당선시켜준 것이 아닐 텐데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화순군으로부터 115억 원어치의 공사를 따낸 화순군 산림조합이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공무원 2명과 산림조합장 등 모두 7명을 구속했습니다.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로 시공된 광주 지역 학교 운동장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폐쇄 조치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정기검사에서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운동장 19곳을 즉시 폐쇄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쇄된 시설들은 3년 전 전수조사 때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거나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곳입니다. 이번 달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광주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4천여 가구로 경기 16,000여 가구, 서울 5천여 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이유는 분양가 상승과 청약열기 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에서 일어난 의병을 기리는 호국 충의사의 날을 추도식이 창평 충혼탑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광주와 전남 유림과 의병 후손 등이 참석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충혼을 기렸습니다. 호국 충의사의 날 추도식은 1592년 음력 5월 29일 고경명 장군 등 6천여 명의 의병이 호남에 처음으로 봉기한 날을 기념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정회열 코치의 아들이자 광주 1고의 에이스인 투수 정혜영을 지명했습니다. 정혜영 선수는 189cm와 92kg의 뛰어난 체격 조건에 안정된 제구력을 갖춘 투수로 지난해부터 광주 1고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황금사자기 우승과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선취점 1대0. 덩커는 오늘도 이갈지 밀어냅니다. 타구는 1, 2가 열었습니다. 김선민 안타.